자, 두 번째 비디오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구체적인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이제 토의 데이터긴 해요. 제가 이제 생성한 임의의 데이터긴 한데, 실제 값을 갖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PCA를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에 존재하는 피처의 수, 즉 독립변수의 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X1과 X2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관측치의 수가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하고자 하냐면 PCA를 사용을 해가지고 차원 축소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는 데이터가 갖는 차원, 즉 관측치를 나타내는 벡터의 차원이 2가 되는데 이러한 차원의 크기를 1로 줄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차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PCA라고 하는 Feature Extraction 방법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존재하는 전체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수는 2가 됩니다. 왜 그래요?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피처의 수, 즉 독립변수의 수가 2이기 때문에 전체 프린시팔 컴포넌트도 2개가 되는데 그러한 프린시팔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각각의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 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들 중에서 몇 개만 선택을 하면 돼요. 하나만 선택을 해가지고 걔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는 피처로 쓰면 되는 거죠. 피처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데이터가 갖는 전체 정보의 양, 즉 전체 분산 중에서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프린시팔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갖는 요 원래의 값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 같은 경우에는 x1이라고 하는 독립변수의 값이 2.5가 되는 거고 x2가 2.4, 그다음에 두 번째 관측치 같은 경우에는 x1에 대한 값이 0.5, 뭐 x2에 대한 값이 0.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 이제 원래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값이 되는데 프린시팔 컴포넌트에서는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에서는 이 독립변수들의 원래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값을 사용을 하냐면 mean centering value를 사용을 합니다. mean centering value는 별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독립변수 값에서 해당 독립변수의 평균을 빼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해보면 mean centering value 같은 경우에는 요 첫 번째 관측지에 대해서 x1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2.5잖아요. 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떠한 값을 빼준다고요? x1의 평균을 빼줍니다. 예.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x1에 대해서 이 10개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x1의 평균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x1 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해당 값을 각각의 관측치가 갖는 x1의 값에서 빼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해서는 2.5 빼기 x1 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측치에 대해서는 0.5 빼기 x1 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독립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mean centering value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mean centering value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평균, 어디에 존재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평균을 구하게 되면 x2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x2 바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x2라고 하는 독립변수에 대해서 이 10개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식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mean centering value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 x2라고 하는 독립변수가 갖는 값에서 x2 바라고 하는 x2의 평균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x2에 대한 mean centering value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측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mean centering value를 계산을 해서 걔를 가지고 차원 축소를 수행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피스 A 방법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차원 축소의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값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mean centering value를 찾은 다음에 mean centering value를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관측치들을 여기 x1이 되는 거고 x2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값이 아니라 mean centering value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mean centering value를 가지고 2차원 공간의 관측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러한 점들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맞나요? 그래서 이러한 분포를 갖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는 이 데이터가 갖는 전체 분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축을 우리가 생성하게 되면 그게 이제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다고요? 수직인 관계를 갖는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원래 데이터 셋이 갖는 분산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게 되고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설명하지 못한 나머지 분산을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설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차원 축소를 위해서 두 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모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종 분석에 있어서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즉 더 많은 분산을 설명하는, 더 많은 정보를 설명을 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만 최종적인 피처로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차원 축소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혹은 궁금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어떻게 찾느냐? 응? 서로 수직인 그리고 원래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이 갖는 정보의 양, 즉 분산의 크기를 설명을 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한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이용해서 찾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유 벡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에 대한 고유 벡터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시팔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냐면 고유 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의 관측치를 벡터로 표현하긴 하지만 모든 관측치에 대해서는 각각의 벡터들을 이렇게 세로로 쌓은 형태, 즉 행렬의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기 때문에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계산할 수 있냐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PCA라고 하는 차원 축소 방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PCA를 이용한 차원 축소의 전체적인 순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독립변수 두 개
를 갖고 그 다음에 관측치가 10개 존재하는 토이 데이터 셋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PCA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파이썬을 가지고 수행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데이터의 각 독립 변수에 대해서 민 센터링 밸류를 찾습니다. 민 센터링 밸류는 별게 아니라 원래의 독립 변수 값에서 해당 독립 변수의 평균을 빼준 값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CA 같은 경우에는 그 민 센터링 된 밸류를 우리가 구하잖아요, 1차적으로. 근데 그 밸류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떠한 그 행렬을 구해야 되냐면 원래 그 데이터 셋에 대한 행렬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 데이터 셋에 대한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공분산 행렬을 만듭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순서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분산 행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어떻게 구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 셋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민 센터링을 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우리가 공분산 행렬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분산 행렬을 만들고 그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원래 데이터 셋에 대한 행렬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 데이터 셋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1차적으로 우리가 만든 다음에 해당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찾은 원래 데이터 셋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우리가 만든 다음에 해당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찾아진 고유 벡터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수행하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서의 Principal Component를 의미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찾아가지고 걔네들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Principal Component가 되는데 Principal Component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원래 데이터가 갖는 분산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Principal Component들을 우리가 정렬을 할 수 있다. 무엇에 따라 가지고 걔네들이 각각의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우리는 상위에 몇 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만을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무엇에 대해서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찾은 다음에 고유 벡터가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정렬을 하고 상위에 몇 개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이 된 고유 벡터, 즉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우리가 이제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는 피처가 되는 겁니다.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독립 변수가 구해졌으면 원래 관측치들이 새로운 피처, 새로운 독립 변수에 대해서 어떠한 값을 가질 거잖아요. 그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원래 데이터 셋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얘를 우리가 스피스 A라고 하는 차원 축소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차원을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독립 변수의 수가 2개이기 때문에 전체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수가 2개가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즉 첫 번째 고유 벡터를 선택을 한다. 왜? 걔가 더 많은 정보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존재하는 원래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더 많은 정보 혹은 더 많은 분산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는 피처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얘가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새로운 독립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존재하는 x1이나 x2가 아닌 걔네들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독립 변수를 하나 선택 혹은 생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독립변수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관측치들을 이 새로운 독립변수에 대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가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 두 번째 관측치가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이제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데이터 셋이 되는 거죠. 피처가 몇 개만 있는, 독립변수가 몇 개만 있는, 하나만 있는. 그래서 원래 데이터 셋에는 피처가 두 개가 있었는데 차원 축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피처가 하나 있는 데이터 셋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최종 분석은 뭐 기계학습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통계 분석과 같은 데이터 분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물론 이제 기계학습 중심으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변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디오는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요.